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 한 남자와 파혼하며 어리석었던 제 자신과도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며 천국과 지옥으로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아빠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었죠.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는 일찍이 중국으로 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키워주셨어요. 언제나 감사했죠. 언니도 중국에 있는데 저마저 서울로 대학을 오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제주도에 부모님을 두고 가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지만 오히려 아빠와 엄마는 저를 괜찮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은 섬과 달리 서울은 정말 화려하고 다채로운 곳이었어요. 어딜 가든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도 많고 멋진 남자들도 바글거렸어요. 하지만 꾸미는 것에 워낙 소질이 없던 저라 서울 사람들을 아무리 따라하려 해도 촌스럽기 그지없었어요. 하긴 제가 워낙 평범한 외모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도 멋이 안 나더군요. 그런 제게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졸업을 1년 앞둔 제 생일날이었죠. 제 생일을 빙자해 술을 진탕 마시고 싶었던 친구들의 성화에 처음으로 술집에서 크게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며 탄 용돈 선물로 술집의 절반을 빌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술이 좀 오르자 짓궂은 친구들이 생일자인 저에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생일주를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남자 몇 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자리에 가서 저는 쑥스럽게 이야기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친구들이 여기서 못 받아오면 더 심한 벌주를 줄 거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세게 한 잔 말아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술을 건네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순간에 그 남자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가 준 술잔을 비우자 제게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를 이렇게 성대하게 해요? 여기 술집 절반이 그쪽 친구들이죠. 스케일 한번 크게 놓으시네요. 그쪽이 다 쏘는 거예요? 아, 네. 생일이라서 제가 한 통 내기로 했어요. 이런 파티 저도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와,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 진짜예요? 저거 엄청 비싼 거라 우리 같은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건데. 네, 이번 생일 선물로 언니가 준 거예요. 신발도 되게 좋은 거 신었네요. 그는 눈썰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브랜드까지 알아채더군요. 그 시계는 얼마 전 언니가 한국에 다녀가면서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시계였거든요. 게다가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역시 유명 브랜드 것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알아봤어요. 이렇게 제가 생일주 드린 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네? 제 번호를요? 너무 잘생긴 그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는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얼른 그와 번호를 교환하고 저는 기분이 좋아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 테이블도 제가 계산할게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술에 취했던 건지 그에게 취했던 건지 저는 그의 테이블까지 계산을 해줬어요. 소리까지 깨악 지르며 좋아했던 저는 그날 동기에게 업혀갈 정도로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날 눈을 뜨니 그 잘생긴 남자에게 정말 연락이 와 있었어요. 수정씨, 어제 생일이라 술 많이 마셨겠네요. 괜찮으면 오늘 같이 해장할래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참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았어요.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몸매의 촌스러운 제게 그냥 남자도 아닌 진짜 완전 멋있는 남자에게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오다뇨. 저는 당장 나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꾸미고 나갔어요. 해장하러 순댓국도 같이 먹고 커피까지 같이 마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와 달리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키도 크고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역시나 그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 TV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인데 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 뒤로도 그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자주 만났고 사귀게 되었어요.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와 거리를 걸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 그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수정아, 오늘 너 사는 집 가봐도 돼? 오늘? 집 안 치워서 좀 지저분한데? 괜찮아. 나도 잘 안 치우고 살아.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지 뭐. 쑥스럽지만 그에게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보여줬어요. 와, 니네 집 진짜 돈 많나 보다. 보통 대학생 이런 데서 못 사는데. 이렇게 큰 원룸 처음 봐. 우리 집, 방 다 합쳐도 여기보다 작겠다. 엄마랑 아빠가 다 멀리 계시니까 혼자 있더라도 안전한 게 제일이라고 하셔서 경비도 철저하고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해주셨어.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어쩐지 귀티가 좌알좌알 나더라. 내가? 그 큰 술집 빌려서 생일 파티한 것도 그렇고 좋은 시계에 신발에 내가 딱 알아봤잖아. 아니야, 우리 집도 그냥 평범해. 수정아,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돌 맞는다. 제가 사는 곳을 본 이후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툭 하면 결혼 얘기를 던지고는 하더군요.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결혼? 너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나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봐서. 이제부터 하면 되지. 수정이 너랑 나랑 결혼하면 여기 대학가 근처 말고 강남 쪽에 집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나 연예인 되면 기획사들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 나는 어디든 다 좋아. 오빠랑 결혼한다면 나는 어디서 살아도 다 좋아.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미리 살짝 말씀드려. 미래 사위랑 살 집 구해야겠으니 돈 마련해달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속셈은 전혀 모르고 오빠와의 미래만 생각하며 황홀해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가 본격적으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그가 연예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비용 명목이었죠. 수정아, 오빠 이번에 연기 개인 레슨 받을까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엄마가 돈 보내주기가 좀 힘들어서 말이야. 오빠, 저번에는 보컬 트레이닝 받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기 레슨도 받아? 요즘 스타들은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야 되잖아. 내가 어느 분야에서 먼저 성공할지 모르는데 미리 두루두루 준비해 놔야지. 그런가? 수정이 너는 이 연예계 쪽을 잘 모르잖아. 지금 나 정도면 진짜 준비 안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한 시간에 수백만 원 하는 레슨 받으러 다닌다고. 아, 그래? 그럼 오빠도 해야지, 당연히. 오빠는 벌써 내 연예인인데. 고마워. 역시 우리 수정이밖에 없어. 내가 연예인만 되면 이런 건 다 푼돈이야. 결혼하고 내가 다 갚아줄게. 참, 나 이따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먹기로 했는데 20만 원만 줄 수 있어? 여기. 그런 식으로 그는 자기 것인 양 제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루는 수정아, 오빠 이번에 연기 오디션 보러 가는데 보디가드 역할이라 잘 맞는 수트가 한 벌 필요할 것 같아.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서 하나 사줄래? 오빠, 내가 지난번 오디션 때도 수트 한 벌 사준 거 있잖아. 그거 입으면 안 돼? 그때는 남색이었잖아. 보디가드는 검정 수트 입어야지. 맞다. 신발도 좀 어두운 색으로 하나 더 사야겠어. 저번 것은 너무 튀는 색이라서. 알았어. 그럼 주말에 백화점 갔다가 우리 뭐 먹으러 갈래? 랍스타 먹으러 갈까? 너 기억하는구나. 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거. 너 지난주에 아빠가 또 돈 보내주셨다며. 그거 쓰자. 그거 나 졸업사진 찍으니까 예쁜 옷 하나 사입고 화장품도 좀 사라고 보내주신 건데. 또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오빠 요즘 SNS 업로드를 너무 안 했어. 그때 우리 같이 본 랍스타 가게 잘 꾸며놔서 인증샷 찍으러 많이 가잖아. 오빠 팔로워들 내 사진만 기다린다. 이것도 다 연예인 되기 전 물밑 작업이다. 그래, 나 어차피 다른 옷 입고 찍으려고 했어. 먹으러 가자. 미련스럽게 저는 그에게 계속 돈을 조달하고 있었고 몇 달 사이에 씀씀이가 커진 제가 걱정됐는지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요즘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지.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요즘 네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횟수가 너무 잦다고 해서 말이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무슨 일 없어. 졸업 얼마 안 남아서 이것저것 수업 듣고 다녀서 그래. 아직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거 찾으려니까 돈이 좀 들어가네. 미안, 엄마. 미안하긴 고민 많아서 네가 더 힘들지. 그래도 우리 딸 잘할 거야. 엄마 아빠는 믿어. 고마워, 엄마. 그런데 이번에 면접 특강 괜찮다는 게 있어서 들을까 하는데 돈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3달째. 그는 갑자기 제게 동거를 제안했어요. 수정아, 우리 엄마가 이번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시게 되었거든. 아빠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나 네 원룸으로 들어갈까? 우리 집으로? 어차피 너나 나나 혼자인데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돈도 절약되고 좋잖아. 네 원룸 크니까 우리 집 정리하고 내가 들어갈게.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수정아, 더 성인이야. 아직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 맡아야 돼?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건데 내가 남자친구는 처음인데 동거도 처음이고. 괜찮아.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결혼 허락 좀 일찍 받았다고 생각하자. 근데 오빠 연예인 되어도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나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있겠니? 오빠만 믿어. 철없는 저는
그렇게 무턱대고 그와 같이 동거를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제가 부모님을 속이면서까지 동거를 한다는 죄책감보다 그가 저를 떠날까 항상 더 두려웠죠. 저는 그와의 행복한 생활에 부풀어 있었지만 얼마 후 그에게서 전과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전보다 돈을 더 요구하면서 저의 콤플렉스를 들추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수정아, 나 10만 원만. 오빠, 오늘도 어디 나가? 나 수업 끝나고 집에 바로 올게. 저녁 같이 먹자. 친구 저녁해서 같이 축하주 한잔 하기로 했어.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어딜 같이 가려고 그래. 내 친구들이 너 보면 다 나 욕해. 어? 왜 오빠 욕을 해? 내 친구 여자친구들은 다 비주얼 장난 아니야. 모델하는 애도 있고 라이브 방송하는 인플루언서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 데리고 나가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못생겨서 그러는 거야? 얼굴이 별로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던지, 몸이 별로면 성형을 해서라도 얼굴을 완성시키던지 해야지. 니네 집 돈도 많은데 다 뒀다 뭐하니? 그동안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나 같은 애가 너랑 사귀는 게 말이 되니? 나는 수정이 너를 진짜 사랑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둘이 다니면 엄청 수군거린다고. 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욕을 한다니까? 정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빠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란 말이야. 앞으로 대스타가 될 나 같은 애가 너랑 만나주고 같이 살아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나 새 선글라스 하나 사야 되니까 아빠한테 돈 좀 더 붙여달라고 하고. 알았지? 그는 본격적으로 제게 그런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묘한 새치의 혀로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자기 말만 듣고 행동하게 했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의 말대로 했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달라는 돈은 더 많아졌고 걱정된 엄마가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떡해? 수정아, 아니 이 남자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수정이 남자친구 이지훈입니다. 남자친구? 수정이 너 엄마한테는 남자친구 이야기한 적 없잖아. 엄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 급하게 엄마 호출을 받고 올라온 아빠까지 넷이서 앉아 어색한 공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수정아, 남자친구랑 같이 살게 됐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면 어떡해. 미안해 엄마.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대바라진 줄 몰랐다. 젊은 사람들이 동거동거 할 때마다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이 이러고 있을 줄이야. 둘이 언제부터 같이 산 거야?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습니다.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아빠, 엄청 잘생겼지? 우리 오빠 연예인 준비 중이야. 나랑 결혼할 거야. 잘생기기는 했네만 아무리 그래도 얘는 아직 졸업도 안 한 학생인데 동거라니. 게다가 결혼은 무슨. 아니 아빠, 진짜 오빠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네, 수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결혼이고 뭐고. 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아?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그런데 나 결혼하면 우리 강남 쪽에 신혼집 차리면 안 돼? 뭐? 너 혹시 이 친구랑 같이 살아서 그렇게 돈 보내달라고 보챘던 거야? 아니야. 내가 쓸 데 있어서 그런 거야. 오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부모님 속 터지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제주도에 다시 데리고 내려가라고 하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두 분도 할 말을 잃으셨어요. 자네, 연예인 할 거라면서 진짜 우리 수정이랑 결혼할 수 있어? 네, 꼭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네 부모님은 같이 사는 거 알고 계시나?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동거는 알고 계시고요. 수정아, 결혼을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중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해야 후회 안 해. 지금 당장 남자친구 좋다고 목매고 네 할 일 못하면 엄청 후회할 거야. 엄마 말 들어. 엄마도 알잖아. 나 딱히 하고 싶은 일 없는 거. 대학만 인서울했지. 막상 학교 다니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꿈도 없었어. 지금은 그냥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지금 내 꿈은 오빠랑 결혼해서 내조하는 현모양처야. 엄마, 제발. 네가 진짜 내 딸인지 모르겠다.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와 아빠의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오빠랑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 진짜 수정이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건가? 네. 연예인을 하겠다면서 기혼 연예인은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역경을 다 뚫을 자신 있는 만큼 수정이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쪽 어머님을 한번 뵐 수 있는가? 어른은 한번 만나 뵙고 날짜를 정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닌가? 네,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와의 결혼이라니. 그것도 엄마 아빠가 허락하는 결혼이라니. 저렇게 멋있는 이지훈의 와이프가 될 수 있다니.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까지 그의 존재를 다 알고 허락해줬다는 명목으로 그의 금전 요구는 더 적나라해졌어요. 수정아, 아빠한테 이번 달에 200만 원 더 붙여달라고 해. 200만 원? 왜? 나 원래 하던 그 연기 연습 모임 있잖아. 다음 주 회식하거든. 내가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연장자인데 애들 고기 한번 먹여줘야 하지 않겠냐? 똑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오빠가 나이 많다고 왜 쏴? 넌 이 세계를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보다 어린애가 먼저 데뷔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뭐라도 잘해주고 잘 보이면 나중에 걔가 내 동아줄이 되어줄지 누가 아냐? 그런데 회식하는데 200만 원이나 더 필요해? 한 100만 원은 나 신발이랑 옷 좀 사고 나머지로 회식하려고 하지. 오빠, 지난주에도 옷 5벌이나 샀잖아. 너는 내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지나가다 어디서 캐스팅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닌데 나도 아빠한테 200만 원씩이나 더 달라는 건 좀 미안해. 내가 보기에 200만 원이면 너희 그 제주도 큰 양식장에서 일하는 반나절 시급도 안 돼. 너는 좀 부모님한테 과하게 미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니네같이 그 정도 부자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했을 텐데. 그리고 막말로 부모님이 미래 사위한테 투자하시는 거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저번에 길 가다가 또 헌팅 당했어. 또? 여자애가 계속 번호 달라고 쫓아오잖아. 그래서 줬어? 안 줬어. 잘했어. 고수정, 너 긴장하라는 소리야. 오빠 밖에만 나가면 진짜 피곤하다. 지금도 그런데 더 멋있어지면 여자들이 더 따라다닐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지. 연예인이 되면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지. 아무나 접근 못하는. 노는 물이 달라진다고나 할까? 오빠 진짜 나랑 결혼할 거지? 얘가 속고만 살았나? 수정아, 네가 이 정도 레벨의 나랑 사귀는데
도움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얼른 아빠한테 돈 더 보내달라고 해. 알겠어. 하루는 그 사람이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우리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이거 정리하고 가자. 이게 뭔데? 서약서. 첫째, 가족 외 누구에게도 결혼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결혼 사실 발표는 이지훈의 데뷔 후 상황에 따라 이지훈이 시기와 방식을 결정한다. 둘째, 고수정은 이지훈의 데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언행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어길 시 헤어짐의 여부는 이지훈이 결정한다. 셋째, 임신은 절대 하지 않는다. 혹시 임신하더라도 필요시까지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도 있다. 넷째, 연예인의 생활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외출 및 외박이 잦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이지훈이 데뷔하기 전까지 고수정은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어때? 이런 나랑 결혼할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오빠, 이게 무슨 서약서야? 나도 보험을 좀 들어놔야겠어서.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고 네가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너랑 결혼하더라도 내 연예계 생활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거든. 나중에 결혼한 걸 밝힌다 해도 적절한 시기에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어리석기 그지없었어요. 정말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사람 말만 전적으로 믿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약서에 사인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자라 전보다 더 그에게 퍼주기 바빴어요. 그런 순진하고 바보 같은 저를 두고 딴짓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얼마 후 오빠의 어머니가 서울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는 그날도 역시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다며 저에게서 돈을 가져갔어요. 오빠 어머니 나 소개시켜 줄 거지? 그래,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이따 학교 끝나고 연락해. 알았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오빠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다는 생각에 너무 떨렸어요. 수업하는 동안 집중도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있다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오빠만 있었어요. 어머님은? 가셨어. 뭐? 나도 안 보고? 급한 일 있다고 내려갔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처음 뵐 수 있는 자리였는데.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오빠네 어머니가 상견례를 서두르자고 했다며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마냥 기뻐 이 소식을 제주도에 전달했어요. 그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을 잡고 고급 한식당에서 우리를 포함 부모님들이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수정이가 많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훈이가 앞으로 연예인 돼서 크게 대성할 아이인데 솔직히 좀 발이 묶인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서로 그렇게 좋다고 하니 시켜야죠 뭐. 애들이 동거까지 하면서 피차 나쁜 소문 나면 좋을 것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결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최대한 날짜도 빨리 맞춰서 진행하시죠. 아, 사부인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속도를 맞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멀리 계시는데 제가 수정이 걱정 말고 안심하시라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까 합니다. 네? 제가 수정이 옆에서 두 분 대신 잘 보살펴 드릴게요. 지방 정리하고 서울 다시 오려고요. 아, 그런 뜻이셨나요? 그래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대학 때부터 서울 보낸 건데 수정이 보내고 사실 저희 부부가 하루도 마음 놓고 잔 적이 없어요. 옆에 계셔 주시면 수정이도 사부인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지 싶네요. 그런데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신혼은 신혼인데 제가 그 집 들어가서 괜히 회방꾼 되기 싫어서 말이죠. 사돈댁에서 애들 집 근처에 제 거처를 따로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지방일 다 정리하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괜찮은 가게 하나 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보다 더 얼마나 쉽게 설명을 드려야 하려나? 제주도에서 크게 양식장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들 신혼집은 신혼집대로 장만해 주시고 그 근처에 저 혼자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그만 가게 하나 더 구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다 수정이를 위해서라는 거 아시죠? 두 분 대신 제가 부모 역할 하는 겁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걸 왜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훈이가 데뷔도 하기 전에 크게 발목을 잡힌 거잖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뭐 당연히 그보다 수정이를 제가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요. 순간 상견례 자리에 싸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엄마와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천장만 보고 있고 어머니는 눈치 보며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말없이 식사만 하셨고 오빠와 어머니는 경직된 분위기를 풀려고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시작과는 다르게 딱딱하게 끝나버린 상견례를 마치고 엄마와 아빠는 저를 데리고 가 말했어요. 수정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가 동거를 했고 네가 지훈이를 너무 좋아하고 해서 정말 다 양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쪽 엄마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가 양식장 하는 거랑 자기가 집, 가게 마련해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게다. 수정아, 이 결혼은 우리 그냥 단념하자. 그래 수정아, 엄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야. 저분은 너랑 결혼해서 사돈 맺으면 무슨 봉 잡은 것 마냥 할 게 뻔한 사람이야. 지금 이건 우리 말 듣는 게 맞아. 최대한 빨리 지훈군이랑 정리해. 저는 엄마 아빠 말에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도 어리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네 어머니가 원하는 요구는 너무하다는 것을요. 또 그 속에 욕심덩어리를 똘똘 뭉친 시꺼먼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 앉아있는 것을 저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더 이상 제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가시고 오빠만 있더군요. 오빠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물었어요. 부모님 뭘 하셔? 우리 그래도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 장난이 좀 심했나? 오빠, 그거 장난 아니잖아. 진심이잖아.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집이랑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건데? 수정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잘 조율해 나가면 되지. 부모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 어? 우리 결혼해야지, 수정아. 오빠,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난 친구네 가서 지내다 올게. 열흘 뒤에 올 테니까 집 비워줬으면 좋겠어. 오빠 짐 다 가지고 가줘. 수정아, 진짜 왜 이래?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없다니까? 내가 너희 엄마 아빠 다시 만나서 설득할게. 어? 설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무슨 조율이고 설득이야. 그럼 너 진짜 나랑 이렇게 헤어지겠다는 소리야? 수정아, 솔직히 너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 엄청 좋아하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냥 나랑 있어. 아직도 자신을 무기로 제 자존감을 갉아먹으려는 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 바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친구네 집으로 가는 동안 길 잃은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갔어요. 걱정돼서 마중 나온 친구를 보자마자 안고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게 빨리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집으로 데려갔어요. 수정아, 나 아까 너한테 전화 받고 소름 돋았잖아. 오빠랑 진짜 헤어진 거 맞아? 모르겠어. 아직 많이 좋아하는데 우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사실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오빠를 좋아하고 결혼할 거라고 신나해서 그동안 말 못했어. 너한테 이거 들려줄게. 친구 지은이가 제게 들려준 건 핸드폰으로 녹음한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소리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 두 사람은 오빠와 그 어머니였어요. 지은이 너 진짜 저 어린애랑 결혼할 거야? 너 쟤 때문에 데뷔하는데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수정이 쟤랑 지금 결혼하면 완전 개이득이야. 뭐가 이득인데? 쟤네 집이 제주도에서 엄청 큰 양식장을 해. 내가 몰래 알아봤는데 사이즈가 엄청나. 버는 돈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액수 이상이야. 제가 지금 어려서 지네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아. 걔랑 언니랑 딸 둘밖에 없는데 언니는 중국에 나가 있고 내가 일찍이 그 집 사위가 되면 어떻겠어? 어? 엄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집 재산 대부분이 너한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 수정이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껌뻑 죽는다니까? 쟤는 그냥 내 아바타고 내가 숨은 실세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해? 너 연예인 한다며? 저 양식장집 사위가 되면 뭐하냐고. 엄마 잘 들어봐. 이게 내 빅피처야. 내가 수정이한테 각서까지 받았어. 내가 연예인 되면 내가 밝히고 싶을 때 결혼한 것을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연애 활동을 시작하겠지. 원래대로라면 돈 벌려고 죽으나 사나 했겠지만 쟤만 있으면 나는 활동을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단 말이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흐름 탄 다음에 딱 결혼 발표를 하는 거야. 인기가 최고조에 있을 때 유부남인 거 밝히면 연예계에서 그냥 매장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엄마, 요즘 TV 봐봐. 유부남이 활동 더 활발하게 하는 거 몰라? 사랑꾼 이미지 이런 거 하나 잘 되면 대한민국 여자들 다 환장해. 그리고 갓난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TV 프로그램 몇 개씩 맡고 그러잖아. 게다가 요즘 연예계는 이혼해도 환영받는다니까? 매장될 일은 죽어도 없다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묻힌다고 해도 또 어때? 수정이네 재산이 있는데. 난 그냥 데뷔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만큼 받고 놀다가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또 놀면 된다니까. 어머,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니? 그 먼 미래까지 미리 다 생각해 놓은 거야? 엄마 아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 엄마도 좋지. 지금 당장은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저 조그만한 애랑 결혼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멀리 보란 말이야. 다 나 좋고 엄마 좋은 일이라는 거지. 어쩜 좋아 아들. 엄마 벌써부터 부자 된 것 같아. 엄마는 우선 빨리 내려가서 집이랑 가게 정리부터 해. 내가 수정이한테 엄마가 빨리 상견례 하잔다고 할게. 쟤네 부모님이랑 상견례 할 때 엄마가 우선 수정이 핑계로 서울에 있을 테니까 집이랑 장사할 수 있게 마련해달라고 슬쩍 얘기해봐. 그게 먹히면 이제 저 집은 우리 호구야. 앞으로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엄마, 그럼 빨리 내려가서 부동산부터 봐야겠다. 잘난 아들 든 덕에
내 팔자가 다 피게 생겼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게 네 휴대폰에 있냐고 물었죠. 지난번에 카페에 가서 과제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랑 네 남친이 커피 들고 와서 내 뒤에 앉더라고. 인사하려다 말았거든. 그런데 하필 등길이 가까이 마주대는 자리였어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그쪽으로 가까이 대고 녹음했어. 듣다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그럼 진작에 나한테 알려주지 그랬어. 말했잖아. 네가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물을 끼얹겠어? 나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 너 만날 때마다 말해줘야지 했는데 막상 만나면 입이 안 떨어졌어. 미안해, 수정아. 친구 지연이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연이는 제게 미안해서, 저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서 말이죠. 그때였어요. 제 SNS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 기막힌 상황도 놀라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한꺼번에 터지더군요. 네가 고수정이니? 누구세요? 나 이지훈이랑 만났던 앤데. 네? 지훈 오빠를 아세요? 불과 지난주까지 사귀었던 사이야? 무슨 소리세요? 지난주라뇨? 너도 당황스럽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지훈 그 새끼가 너랑 같이 만나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지훈 오빠는 저랑 같이 동거까지 했는데. 나한테는 부모님이랑 산다고 하고 매번 데이트하고 헤어졌었거든. 네가 메인이긴 했나 보다. 메인이라뇨. 나는 서브 여친이었다고. 그런데 상관없어. 나도 걔 얼굴 반반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만났던 거거든. 근데 걔랑 같이 있다가 우연찮게 너한테 온 카톡을 봤어. 저랑 한 카톡을요? 넌 당연히 나랑 있는 줄 몰랐겠지. 그런데 그 내용 보고 걔한테 바로 헤어지자고 하고 너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요? 네가 그 새끼한테 상견례 장소랑 시간 알려주면서 뒤에 하트까지 붙여서 보냈는데 갑자기 열도 받고 네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 걔한테 바로 이거 뭐냐면서 따져 물으니까 자기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하더라. 집에 돈 겁나 많은데 자기한테 벌벌 기는 여자라면서 엄청 자신있게 말하길래 그 자식 정체를 너한테 꼭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해서 이렇게 연락한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야, 내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너 같은 꼬맹이한테 이런 메시지나 보내겠니? 내 SNS 들어와서 보면 알겠지만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걔도 나도 그냥 재미 좀 보려고 서로 잠깐 만났던 건데 그놈 말하는 꼬락서니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지. 상견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놈한테 푹 빠져서 결혼 얘기 오가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한테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걸? 그 여자는 바로 제게 오빠와 함께 찍은 커플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가끔 새벽까지 연기 연습을 한다고 했던 날, 잡지 촬영이 들어와서 지방에 갔다 온다며 외박했던 날들 모두 이 여자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당장 쫓아와서 그놈을 패버리겠다는 부모님을 말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와 결혼을 빌미로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건 그 사람이지만 저 역시 외적인 것만 보고 푹 빠져 어리석었던 잘못이 있는걸요. 그 사람에게 매달렸던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아주 빨리 식었어요.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상견례 자리의 실수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화난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은 SNS 속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무릎을 꿇길래 저는 바로 차갑게 나와버렸어요. 뒤돌아서며 어깨를 늘어뜨린 그의 뒷모습을 보니 여태껏 내가 저런 찌질이를 좋아했구나 싶어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용서를 빌며 다시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아주 깨끗하게 거절하고 차단까지 했어요. 제 친구는 인터넷에 그 사람 신상 공개해서 나중에 연예인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 피웠지만 왠지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고요. 하지만 제 복수는 하늘이 대신해 준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랑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은 못 버렸었는데 그걸 이용한 한 기획사한테 된통 걸려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연습생으로 키워주는 비용으로 1억인가를 요구해서 그 엄마 돈까지 가져다가 바쳤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연예인 데뷔는커녕 나이도 많고 실력도 부족해 드라마 보조 출연이랑 다른 아르바이트 몇 개를 하면서 죽어라 빚 갚고 있나 보더군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니까 본인들 눈에서도 피눈물이 나나 봐요. 여기까지가 제 철없는 어린 시절의 파운 스토리랍니다. 저는 지금 졸업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집에 돈도 많은데 왜 그런 회사를 다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무탈한 일상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 할 것 같아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을 보면 아직도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걸 붙잡느라 힘들다니까요. 제가 외모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시고 항상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